자, 건전한 비평은 세상을 바르게 한다. 클리어한 유튜브 세상을 꿈꾸는 신개념 유튜브 비평 방송 저널리즘 구튜브 이승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전화를 지금 받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전화가 마포경찰서에서 전화 온 거죠, 지금? 맞죠? 왜 마포경찰서에서 전화 온 겁니까? 마포경찰서의 이모 네. 수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모요? 이모 수사관이 이모님이? 뭐 이모. 네. 남의 남의 갈 수는 고통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무슨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 형이 비밀이 뭐가 있어? 나는 비밀이 없지. 이렇게 클린한 형인데.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뭘 갖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마 파블라와 함께 했던 6시간 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녹음하지 않은 다른 사람 제3자가 네네. 녹음한 걸 갖다가 방송에서 막 틀었다. 어허. 그래서 녹취하는 것 자체를 유포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건 이제 가서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네. 나도 이제 변호사를 또 이제 선임을 해서 네. 맞고소를 갖다 해야 될 것 같네요. 여태껏 쌓아놨던 것들을 갖다 전부 다 묶어서 네. 모욕으로 한번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남의 고통이 또 우리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성수 평론가는 고생하시고 고생하시고 우리는 이제 컨텐츠를 이거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TV에서는 컨텐츠를 소비하고 고생은 성수 평론가가 하시고 당 대표님, 네. 아주 즐거운 이제는 소식입니다. 공인이세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중앙당 뭐 창당대회까지 하신 그 공인께서 당 대표님이 아니 그러시면 안 방송에 돼. 왜 소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우리 소개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고소당한 분도 소개도 안 하고 시작했어. 이분 고소까지 당했는데도 소개도 안 했어. 해필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방송이 무서운 게 오늘 PD님이 바뀌어갖고 네. 높은 PD님이 와갖고 텐션 좀 올리십시오 그랬더니 다들 난리네 그냥 아주. 아니 정말 양아치는 PD거든요. 네네. 남의 고통을 야 그걸 방 소재로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다 따라 하잖아요. 자,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예, 아무도 소개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네, 셀프로 제가 셀프로 다 소개. 셀프 소개를 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안흥구입니다. 예,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개는 했으니까 박수를 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 이제 김성수 그 평론가님이 지금 현재 고소를 당한 걸 진짜는 맞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걸 좀 약간은 부드럽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오프닝을 이렇게 시작한 거 좀 양해를 근데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해당이 안 되면 이거 무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무고도 같이 넣어야 되겠구나. 당연히 이제 고소를 했습니까? 고발을 했습니까? 이종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고소겠죠. 네.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고소를 당하게 되면 사실은 법적인 처벌보다는 그 왔다 갔다 하면 귀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성수 평론가님도 같이 맞고소를 해갖고 똑같이 귀찮게 하면 네. 그건 쌤쌤 아닌가요? 그러려고요. 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면 되겠네요. 고소를. 그렇죠. 뭐 같이 각자. 당했으니까. 각자 그러니까 따로 그렇죠. 해가지고. 다른 사건으로 음. 다른 사건으로 6분이다 뭐 그러면 이쪽이 쪽수가 많으면 다 독립적으로 하면은 그 조사를 6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방송 시작 전에 이분이 그렇게 조용했거든요. 네. 오늘 너무 피곤하다. 어제 창당대회에서 녹초가 됐다더니 이렇게 신나하시면 어떡합니까? 고소당했대잖아요.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고소당했다니까 힘이 빡 나는 거야. 남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네. 그 열린민주당 어제 이제 중앙당 창당대회는 네네. 일단은 축하는 드리면서 아, 예,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네. 기사가 거의 안 났어요. 언론사에는 안 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진 좀 1번은 일단 좀 띄워주십시오. 겸손하게 준비를 하느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6개월 정도의 법적 활동 기간이 있었는데 내일까지가 6개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자로 당원들 다 모집하고 전국의 6개 시도당을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네. 오늘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해서 이제 공식적인 공당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아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네. 당 로고하고 이런 걸 다 그대로 썼어요? 네, 저 허락 받으신 거예요? 그럼요. 저작권법 위반 아닙니까? 다 허락 받았어요. 용 독이 올랐네. 법적으로 독이 올랐어. 근데 진짜 잘 만든 로고야. 로고 자체는. 네,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의 최고 홍보 전문가인 손혜원 의원이 예. 그 만든 그 로고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런 로고가 나오기 힘들죠. 사실. 그렇죠. 뭐 음. 배색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네네. 저 색깔 갖고서 이제 무슨 홍보를 만들면 눈에 가시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가독성. 그래서 이제 손혜원 의원님한테 연락을 해서 네. 이런 로고를 우리가 쓰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남들이 버리고 간 건데 시민들이 주워갖고 깨끗하게 툴툴 털어가지고 다시 그 깃발 올리겠다는데 내가 왜 그거를 어허. 허락을 안 하겠냐. 아 그래서 누가 버린 거예요? 누가? 많은 분들이 버리고 있었죠. 네.
정치인이 벌인 것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당원들이 주워서 그게 깨끗하게 씻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처음에 그걸 만들어서 할 때 그를 파노라고 해요. 파랑과 노랑이 파노. 섞여. 그래서 파노가 하나의 새로운 이름처럼 그때 유행을 하고 좋다, 있었습니다. 파노. 그런데 그 혹시 또 아까 고소하신 분이 그 이 열린민주당을 지금 하시는 분을 잔당 세력 옛날에 강개토 대왕비의 백잔이라고 했던 네. 백제의 잔당 세력처럼 네. 열린민주당 잔당 세력이라고 네. 이름했는데 그것도 저 좀 제 본명 좀 불러주세요. 음. 우리 이투더 종투더 원씨 제 이름은 김상균이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대표로 어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방송에서 손혜원 이 양반이 당을 몰래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당원들하고 같이. 정말로 손혜원 의원이 아무런 관련도 없고 화환 하나 보내주신 게 다니까 그러니까요. 제발 그런 허위사실 유포 저도 고소합니다. 고소 좀 해주세요 빨리.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도록 할 테니까요.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이 방송이 이렇게 고소해질 줄 몰랐네요. 예. 갑자기 스타트부터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저는 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그 네네. 마음에 지금 아마 그 화면에 자료화면이 좀 나갔지만 이게 다 그 받은 자료잖아요. 사진들이 열린민주당 중앙당 창당대회 사진이.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뉴스 기사에서 많이 퍼와야 하는데 좀 홍보 좀 많이 하세요. 네, 그래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파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댓글 중에 이제 가리노님 이분은 가리노입니다. 그게 뭔 상관이죠? 노자 돌리려고. 논으로 가려고 한번 라임이 예, 예. 있잖아요. 라임이 예, 또. 그 가리노님께서 그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 진보 채널에서는 조중동을 언론이라 말하지 말고 조선사보, 중앙사보, 동아사보라고 명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런 의견을 내신 분도 있어요. 언론사라고 하지 말자. 언론업체. 업체, 언론업체. 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 뭔가 그들의 속성을 갖다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명칭이 아닌가.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워딩을 정확히 써야 되니까 조선사보는 또 조선사 내에서만 보는 걸 갖다 말하니까 그렇죠. 언론업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얘네들은 언론사가 아니야. 업체야. 그냥. 언론 장사. 언론 장사. 우리 담당 PD는 조기, 중기, 동기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이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걸 또 읽네. 나는 저를 보면서 이거 우리 PD님 드립력이 너무 떨어지네. 아니 그랬더니 오늘 처음 왔잖아. 또 읽네, 처음 또 왔잖아. 읽어. 살려줘야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통 이 조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중동 이거보다는 이제 조선 언론 업체다. 뭐 아니면 중앙 언론 업체다. 뭐 조체, 중체, 동체. 진짜. 미쳐버리겠네. 나 안 해. 야 대표 되는 사람이 와 뭐 내 뒤에 7,000명이 있어. 레벨루가 다르구만. 레벨루가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거는 못 피해 가실 겁니다. 네네. 이번 주제가 시사부로 예언 펠레인가. 네. 요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번에 방송 때 우리 그 시사부로님이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이 1월에 네.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출마할 것이다 그랬지만 정확하게 팩트는 좀 다른데요. 예, 1월달에 소폭의 내각의 있고 개편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2말 3초기 때문에 네.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약간 워딩이 또 다른데요. 그렇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예. 그렇지만 저희는 주제를 그때 1월로 하여튼 잡고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설명을 그래도 어쨌든 출마를 할 것이다,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 가깝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죠? 총선 출마는 당연히 하죠. 그리고 네. 이제 전당대회도 아마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네. 그분께서 네. 그분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모공순이. 야 이걸 하려고 이걸 갖고 왔구나. 이걸 하려고. 와. 야 각자 도생이구나. 죄송합니다. 알뜰히 쓰시네. 이거 알때 써야 돼, 알때 써야 돼. 야, 전국 택도 없는 소리다. 전국 택도 이거 맞죠 이거? 실패. 안해. 야 한동훈이 나오지 마. 이분이 이 작가 실패했어. 아니 수염을 끼지 않으면 성대모사가 성공하는데 수염을 딱 붙이면 실패하는 게 뭐야? 형이 해봐. 나는 안 붙이기가 싫어요. 근데 오히려 안홍 총장님이 잘 어울리시겠는데? 청장님은 자꾸 훼손하지 마. 우리 청장님 건드리지 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천공이 한동훈이 차기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동훈이 차기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단 당대표 출마해갖고 네. 총선을 지휘하려고 하는 속셈이 아닐까. 오늘 주제랑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속셈을 한동훈을 이용해서 펼쳐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 우리 뭐 성수형님 어떠십니까? 지금 뭐 그 천공의 그런 어떤 교시 네. 그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천공은 확실히 한동훈을 견제하고 있다. 견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교시를 받아갖고 이상민이 희한한 짓을 했잖아요. 누가 봐도 검찰들을 갖다 강화시키고 조직을 갖다가 아주 견조하게 만들어가지고 후반기에도 계속 압수수색 드립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검찰을 250명 늘리겠다. 이거 안 돼. 그리고 검찰에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이거를 갖다가 좀 더 키우겠다. 안 돼. 행안부 장관이 반대를 했어. 다 반대했어, 맞아요. 네. 이상민이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자였나? 그건 이상하지 아니었죠.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한동훈 쪽이 더 가까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여의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한동훈은 그냥 자기 부하, 이상민은 자기 가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있어요. 정도로? 예, 진짜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상민 경질설 이거는 택도 없다, 진짜. 없다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씨가 김건희 씨랑 카톡을 주고받았군요. 그렇죠. 윤석열이랑은 별로 안 친하고 김건희 씨랑 친하네요. 이제 하여튼 아예 음모론 하나 끝내준다. 설명이 되네. 이제 모든 게 안과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근데 네. 그거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이상민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김건희한테 잘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요, 그 2인자로 지금 한동훈이를 자리매김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한동훈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2인자로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은 인사 정보 관리관실인가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 줄 일이 아니고 네. 뭐 지금 모든 그 2인자의 반열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아농구 TV 2인자시죠? 1인자는 누구죠? 제가 보기엔 성수형이 1인자 같아 지금. 근데 원래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조직에서든지 2인자라고 딱 굳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절대 다시 1인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한동훈 씨가 지금 저렇게 2인자처럼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순간 저는 절대 1인자가 될 수 없는 네, 사람이다. 천공은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세훈을 띄웠어요. 오세훈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기로는 오세훈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식의 그런 언급들이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봐야 되는데 이 당 대표의 진짜 출마를 한동훈이 하는 순간 그때 골로 갑니다. 진짜 그때 골로 갈 수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무리 빙다리 핫바지들을 다 모아놨다고 해도 한동훈을 당 대표로 그렇게 시킬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이 당원 100% 조사를 그렇죠. 갖다 통해서 바뀌었죠. 개정.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윤핵관이 생각하고 있는 당 대표는 따로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예언을 해보시죠. 저는 지금도 한동훈 카드가 유효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저쪽은 진짜 펠레로 잡고 네. 가고 펠레급이에요. 거의. 펠레로 가고 있어요. 사실 박문석급입니다. 그때 한번 4대1 맞힌 거는 그냥 소가 뒷걸음질 네. 치다가 제가 이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 인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조직에서. 네. 근데 지금 한동훈 그 씨가 가지고 있는 게 옛날에 민정하고 인사비서관실 역할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줄 서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줄 서는 거 보면은 2인자라고 자리매김 할 수 있는데 인사가 하고 나잖아요. 제가 이제 국세청에서 총무과장 역할을 해봤단 말이에요. 거기 인사를 다 지고 있잖아요. 예. 2만 명의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해보면은 그 어떤 자리 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 2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한 사람이 낙점이 되죠. 그렇죠. 네. 나머지 19명이 원수를 다 된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은 이 인사를 관리하는 자리에 2인자 역할을 한 사람을 놨다는 이야기는 쓰고 만다는 이야기지. 그 사람은 계속 간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거기에도 좀 맞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예. 근데 이제 요 경우는 좀 다른 게 검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9명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한동훈한테 반기를 줄 수 있을까? 만약에 윤석열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윤석열이 한동훈을 팽하지 않는 이상 검찰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동훈한테 나머지 불만을 표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을 장악하는 데는 한동훈 카드가 좀 유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펠레라도 왠지 그 시사부로님의 그 또 평론이나 이런 게 되게 끌림이 많아요. 되게. 뭐 저는 여자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 평론 쪽으로는 하여튼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의 평론도 왔지만 요 한동훈 카드도 굉장히 또 유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그 사진 3번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여당이 100% 당원 투표로 이제 룰 개정을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유승민이란 카드는 나가리죠. 나가리가 된 거잖아요, 이제.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 그런가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 구성이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2030 위주로 이제 많은 권리당원들이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실제 그 평균 연령이 민주당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네. 그 국민의힘 구성이.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2030 남성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기를 좀 들고 있고 예를 들어 뭐 여가부 폐지한다라는 공약이나 아니면 노동시간 뭐 연장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유승민은 사실은 이준석이랑 그 동치 관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준석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2030의 젊은 당원들이 유승민 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광훈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도 다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만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다수 있거든요. 저희가 참 이만희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처럼 작은 정당이 신천지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잠식당한다. 그래서 저희 입당원서에다가 이만희 쓰기로 했거든요. 일단 놓다가 붙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 필사로 이렇게 써야지 입당이 되게. 야, 그거 괜찮네. 그랬군요. 괜찮네요. 네. 어떻게 투명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그 국힘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력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28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한 80만이 지금 늘었는데 네. 그 중에는 2030으로 알려진 그 MZ 세대, 그렇죠. 그 이준석을 지금 그 따르는 세대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하는 신천지 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다음에 정강훈 세력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강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추천이라고 딱 써놓고 들어오는 입당 원서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그러고 또 뭐 지금 강 누구죠 그 변호사 강신업. 예. 그 김건희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 세력도 지금 상당히 있어서 김건희 팬카페가 그래도 제일 인원이 적죠. 예, 그래서 그쪽이. 그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이러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많이 변화가 아니, 있을 그런데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역대 그 정당에서 개파를 따질 때 뭐 예를 들어 낙지파, 뭐 제명파 이렇게는 따져봤어도 기독교파, 신천지파 이렇게 따지면 이번 처음 아니야? 기독교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정광훈파, 예. 빤스파. 그러니까 빤스파, 신천지파. 맞아요. 야 거기다가 건희 카페파. 그러니까요. 뭐. 이상하게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입당하는데 이제 추천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입당원서를 받고 있는데 추천인은 이종원을 쓴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갖고 예. 그러니까 이종원 씨가 이제 밤중에 네. 우리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음해를 하는 방송을 하면 그 시청을 하시던 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내 이종원이 때문에 입당해준다 해갖고 추천인에 이종원을 쓰고 입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종원 그 대표라고 해야 되냐? 이종원 씨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예. 이종원님 덕분에 저희가 창당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떻게 다 채우지? 뭐 이러던 사람이 와 그만큼 야. 밤마다 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야. 대단합니다 오늘. 야, 재밌네요 진짜 예. 오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남의 당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네. 또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기본적으로 그 납작 엎드리셨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사실. 정청래 의원도 반대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 근데 그 시기상으로 조금 더 텀을 가져갔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있었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방송을 포함한 외부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충성을 다해서 복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간을 요번에 좀 보류를 하고 예. 유예 기간을 좀 둔 다음에 활동하는 걸 보고 당에서 판단하겠다라고 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해당 행위를 하고 탈당한 사람이 복당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당에서 좀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였는데 너무 쉽게 복당을 받아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조금 더 있었어야 한다.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내 장악력이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박지원 씨 같은 분이 복당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좀 도우면서 당을 장악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장악력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될 근데 것 같다. 그렇게까지 그 도와가면서 장악을 해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분이 사실은 노련하잖아요. 아유, 뭐 그럼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소위 당권파 그 이낙연 씨 쪽 구동교동계 이런 쪽 사람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는 뭐 들어가서 사실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우려되는 바가 더 크다. 우려되는 바가 크다. 사실 제일 우려되는 게 이제 그 박남매라고 해가지고 예. 박영선 네. 씨하고 둘이 쌍으로 쌍코피가 터지게 자꾸 하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정청래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제일 많이 지적을 했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지금 네, 당하고 본인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모략으로 호되게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뭐 낙지파, 모파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네네. 오히려 박남매의 그 같이, 네트워크를 네. 이용해서 박영선의 이 입도 이렇게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활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또 필요하면은 그렇게 또 손을 잡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정무적인 그런 판단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당이 이제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걸 떠나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마지막 비서실장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스탠스를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것만 해주면은 뭐 크게 저거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이제 좀 짧은 소식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부터 이제 저희들이 구튜브에 맞는 한 주간의 그 유튜브 세상을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플레이보드 까보기 시간인데요. 지난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인기 있었던 채널을 보는 시간 네. 플레이보드 까보기. 근데 먼저 아노구 TV는 도대체 뭐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저희 채널이 일단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5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구독자 순위가 한국에서만 19,727위로 집계가 되어 있네요. 예. 현재 구독자가 이제 38,400분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8,400. 예. 진짜 근데 저희가 이번 달 안에 4만이 되어야 합니다. 예. 4만. 그게 저희의 그 목표입니다. 저희 간당간당하네요. 예, 진짜. 좀 이번 달 안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좀 예. 간절히. 이 19,727이라는 게 예. 그 전체 유튜브 수에서 한국 전체 유튜브 수입니다. 그럼 예, 예. 시사 방송만은 아니고 전 세계 한국 거기 써 있잖아요. 예. 예. 굉장히 기분 좋으시죠 지금? 아니 저는 왜 이렇게 뒤로 쳐졌나? 아니 19,000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 사실. 그래요? 그럼요. 아니 유튜브 채널 수십만 개, 뭐 몇천만 개인데요. 총장님이 원래 학교 다니면서 1등만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거에 1등만 익숙하다 보니까 1등 아니면 기억 안 하시는군요. 19,000등이라고 네. 하니까 이제 자존심 상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름 이렇게 쭉 하면서 쭉 천천히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상승 추세라고 또 써 있잖아요. 예. 이 채널은 상승 추세다. 그리고 영상의 평균 조회수도 매우 낮아요. 근데 대신 그러니까 많이 안 본다는 겁니다. 대신 평균 조회수가 예 매우 낮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보통 이제 그 출근하시잖아요 아침에 그 틀어놓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노고 TV 맞아요. 틀어놓고 안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잘 때 틀어놓고 자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또 노는 폰 있잖아요. 와이파이 잡은 다음에 계속 무한 루프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 야, 당 대표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 정도는 돼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런데 예. 긍정적인 건 좋아요 비율이에요. 좋아요 비율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비율은 매우 높음. 예. 매우 높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평균 조회수가 낮으니까 조회이 너무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와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들어갔더니 네. 방송 시작도 하기 전에 좋아요 100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 충성도가 높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 채널은 이제 좀그 충성도가 높고 네.
예, 대신 좋아요 비율도 높지만 대신 약간 이 조회수가 좀 낮다. 그리고 구독자가 아직 낮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많이 높여주시면은 저희들도 다른 채널들만큼 크게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요건 꼭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7월 12일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아하. 합류를 했어요 그때. 예. 근데 그때 구독자가 15,000명이었는데 5개월 만에 38,000 제가 400명을 만들었다는 거. 예. 이건 다 제 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저 어제는 내 덕이라며. 형 저는 앞다르고 뒤다른 거예요. 저는 이 구독자가 갑자기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안원구 청장님의 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사회생활하는 거야. 절에서 당 대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상대표하는 거야. 전적으로 안원구 청장님 덕분입니다. 우린 절대로 당 네. 대표 못해. 자,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뉴스 정치 부분 플레이보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순위만 일단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엔 MBC 뉴스가 1위였는데요. 지난주에는 뭐가 1위였냐면 똑같이 MBC 뉴스가 1위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2위가 KBS 뉴스, 3위가 SBS 뉴스, 4위가 JTBC 뉴스, 5위가 YTN이 차지했습니다. 순위 변동은 지지난주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MBC 뉴스를 많이 밀었기 네.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많은 분들이 MBC를 아직도 뉴스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MBC가 거의 KBS를 더블로 이기고 있는 거죠. 더블입니다. 8만이고 KBS 뉴스는 4만 6천입니다. 4만이에요? 40만 아니고? 이래서 당대표가 못 돼요. 내가 이래서 당대표가 못 되는 거야. 아, 이걸 숫자를 틀렸네. 40만이야? 4천만이야. 어쨌든. 그러니까요. 8천만이야. 8천만입니까? 8천만 대 4천만. MBC를 하면 맞다이를 뜨고 싶어. 아니 옆에 좋아요가 100만이라고 돼 있는데 그 40만 조회수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야, 한글 오늘 몰라요 공격적이네 한글? 다들. 네. 너무 공격적이네. 자, 좋습니다. 슈퍼챗 슈퍼챗 순위. 순위 보겠습니다. 슈퍼챗 순위 자 일단 사진 7번 한번 띄워주시죠. 지난주 슈퍼챗 순위 1위는 시민언론 더 탐사입니다. 탐사! 어. 예. 746만 1,000원. 2주 연속 더 탐사. 예, 그렇죠. 예. 2주 연속 더 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더 탐사가 3,300만 원을 슈퍼챗이 들어왔는데 예. 지난주에는 74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호밀밭의 우원재라는 분이 이제 지난주에 2위를 차지했네요. 근데 참고로 이분이 예전에 국민의힘 예. 저기 공천 받으셨던 그 채널이죠. 예. 이 공천이야 채널이 대변인이야 하여튼 뭐 국민의힘에서 그쪽에서 국민의힘에서 그 저기 이준석이 비례- 밀어가지고 네. 그 공천 받았던 그때 공천 그 대변인에 참석했던. 예. 되게 젊은 친구인데 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극우 채널 하면서 공당에 어떻게 저 하느냐 예.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자기 채널 막 지우고 뭐 난리를 맞아요, 쳤는데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배제를 예, 했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뭐 국민의힘 막 좀 까더라고요. 네. 열받아서 그러다가 네. 3위는 이제 지난주에 EQ 채널이 3위를 차지했고요. 4위는 감동란 이라는 분이죠. 감동이죠. 잘 아시죠? 네네네. 아유, 아유, 다 알면서. 총각은 다 알아. 아유. 총각은 잘 들어. 아유 저 PD 봐 좋아한다. 아유, 웃으면서. 감동이네. 아이고, 그냥 아주 저 뒤에 감동이네 그냥 앉아가지고 아주. 아니 예. 감동란 TV라는 게 있어요? 예. 네. 보시면 감동하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근데 네. 뭔데 이렇게 뉴스 정치 근데 이분이 이제 뉴스 정치를 약간 우파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긴 한데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노딱이 붙을까봐. 그리고 이제 5위는 유재일. 예, 아유 이름도 유명하다 유재일 5위를 차지했습니다. 슈퍼챗. 유재일 그 평론이 들을만 합니까?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유재일 씨 방송을 보고 있으면 위로가 돼요. 많이 내가 힐링되는구나. 쟤보다 낫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위로가 돼서 돈을 주는 거야? 그렇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저런 애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구나. 위로를 받는 거죠. 야 오늘 뭐 당대표 되신가 세네 수위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이브 시청자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라이브 시청자 순위 1위는 사진 8번 띄워주시고요. 네. 1위는 TBS 시민의 방송 6만 7천여 분이 동시 접속을 하셨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도 TBS 2주 연속 딴지 네. 방송이니까요. 2주 연속 시민의 시민의 방송 TBS가 네. 1위를 했는데 뭐 마지막 불꽃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뉴스 그렇죠. 공장이 문을 닫는다 이런 그러니까. 소식들이 맞습니다. 나오고 그러니까 더더욱 순간 동접자들이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방송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뭐 균형도 잡으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요즘은 있는 그대로 그냥 날것 그대로 그냥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냥 김어준 생각에서부터 맞습니다. 작심하고 까고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TBS 노조가 이번에 이제 TBS 사태가 언론 탄압이 아니다라고 이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개소리죠. 역시, 살아야 역시 되니까. 먹고 사는데 그 참 전직 CBS 출신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었어요 옛날에. 그 공무원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노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도대체 누구 편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전형적인 마름의 형태를 보여주고 근데 있다. 뭐 먹고 사는 걸 이해를 해야죠. 거기 노조는 BS들 진정한 언론인 없는 상태다라고. 거기요 특히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대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름으로서 그 25년간을 헌신한 이항제 상무가 이제 내 집 하나 가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지분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억울하면 다시 태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름이 아무리 깝죽대봤자 마름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그 송중기를 이입을 시켜서 보려고 막 했었어요. 송중기가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예, 진성준 역할을. 진성준 역할이군요. 예, 약간 일본 발음을 했어야 됐나? 아리가또. 알죠? 예, 그분. 알겠습니다. 자, 그냥 왜냐면 저희가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구독자 급상승 순위는 이제 지난주 거 사진 9번 보여주신다면 9번입니다. MBC 뉴스. MBC 뉴스가 1위, 2위가 정치보감이 2위, 3위가 게릴라, 4위가 뭐 성공투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급상승 순위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급 하락입니다. 급 하락 순위를 보겠습니다. 사진 10번 보여주십시오. 트래블 튜브 유명한 예. 국뽕 채널입니다. 예, 완전 국뽕 채널이죠. 예. 완전히. 근데 한때 나도 좋아했었는데 왜 근데 이렇게 여기 빠지고 있지? 많이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2만 구독자인데 구독 주수가 1000명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2위 로이 탭스탯 여기는 이제 경제 쪽, 약간 그렇죠. 주식 쪽이죠. 3위가 주식에서 개박살이 난 거죠. 완전 개박살 난 거죠. 3위가 KNL 아우 강영석 나이트 라이브. 아 너무 좋네요. 아 예. 네. 그 이후로 그다음 뭐 시사타파. 시사타파 너무 좋네요. 예. 예. 이거 이 형 생기가 돌아 목소리에 참기름이 도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기 방송을 해서 이게 빠졌다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 영향으로 더 빠지고 더 올라가고 이래야지 우리가 방송하는 의미가 네. 있는데. 예. 아니 근데 계속 저희가 방송한 이후로 빠지고 있어요. 계속 아 그래요? 예. 계속 5위 안에 들고 있어요. 예. 저희가 한 번도 순위에 안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업자득이다. 다음엔 예. 1위로 올라가도록 하면 네,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엔 제가 좀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하나 좀 가지고 와봤는데 저희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사진 11번 한번 보여주시죠. 요 영상입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허경영의 노조 파업 해결책입니다. 요 영상을 제가 이제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근데 해결책이 밑에 써 있죠.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노동자에겐 수당을 지급한다. 이야. 이러면 이제 해결이 다 된다는 겁니다. 이야 현명하다. 허경영님께서 이거 어떻게 돈을 생각하십니까? 갖다 근데 엄청 저는 뿌려야 사실 되겠네. 좀 재밌긴 한데 네. 핵심은 짚고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요. 왜냐 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본인은 정부 편도 아니고 노조 편도 아니다. 어허. 그런데 노조가 파업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파업을 하지 않게 파업을 불참하는 수당을 100만 원씩 주면 그러면 전체 파업으로 유발되고 있는 그 경제 피해보다 네네. 그 돈이 더 적을 테니 그렇지, 그렇지. 노동자는 돈이 많이 생겨서 좋고 경제는 잘 굴러가니까 올라가서 좋지.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네. 그걸 보면서 사실은 좀 그 기업인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실제로 삼성이 이 방법을 썼어요. 삼성이 노조를 만들지 않으면 1000만 원 줄게. 그렇죠, 이런 그렇지. 식으로 해가지고 네.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유했고 많이 했죠. 실제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이제 그 보너스를 갖다 지급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챙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노조가 생길 경제 타격 같은 그런 거구나. 게 없었지. 근데 이게 돈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백혈병으로 옆에 동지들이 막 죽어나가. 그러면 이게 돈으로 해결되냐고 백혈병이. 근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꼭 이 비단 이 건뿐만 네네. 아니고 다른 건도 보면은 막 금방 들어보면은 아 그럴 듯해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줄 수가 있나요? 돈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방법으로 돈을 줄 수는 있어도 너 노조 안 가입 안 하면은 돈을 줄게. 이거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건 노동법 위반이 노동법 바로. 위반이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자기 말로도 아이디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실행이 불가능한 불법이죠. 이야기를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돈을 뭐 결혼 자금을 뭐 그렇죠, 결혼하면 1억씩 준다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책임 안 질 이야기를 하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에 사실은 전부 일부 있다는 거고. 네. 아니 그런데 천공도 역시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49제 그거 명분이 없이 가면은 그 오히려 나한테 화가 끼쳐. 여기 무슨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도 없고. 아니 성대모사 해봐 좀. 안 똑같다며 형이. 야, 창공에 49제 가면 안 돼. 이렇게 실패. 근데 이제 그 제가 아까 드리고 하려던 말씀은 뭐였냐면 기업인들이 그 노조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게 차라리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그런 것 부분은 같아요. 예, 저도 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네, 하면 되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는 줄 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거고. 허경영 씨가 한 번은 이제 그래서 그 아주 취재 한번 하신 적도 자금 있어요.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진생이다, 인삼, 인삼. 산삼 같은 그 씨앗을 구해갖고 정부에서 헬기로 전국에 있는 야산에다 다 뿌린대요. 씨를. 그 산양삼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아닌가요? 그걸 수확해갖고 외국에다가 팔면 재정은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산삼이 어떻게 자라는지, 산삼의 생태, 또 산삼 씨를 갖다가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이런 거 이거 전혀 모르는 그런 그래서 얘기잖아요. 다큐로 받으실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은 그 하늘궁이라고 하는 데를 취재를 네, 맞아요. 갔어요. 예.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거기에 강연을 들으러 들어오는데 네, 네. 입구에 그 수납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접수를 하는데 10만 원씩 내야지 입장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갖고 그게 주말에 예. 1,000명씩 와요. 어. 그래갖고 1억씩 땡기는 어디서 와 그 1,000명분? 천국에서. 그걸 조금 발전시킨 게 천공이 지금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천공도 아, 또- 똑같은 그렇죠, 방법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지금. 와, 실패. 아, 나도 배우고 싶다. 우리도 오픈 스튜디오 할 때 돈들 아니 들어올 때 입장할 때 PD들도 10만 원씩 내. 이거 누가 방송하려면. 그렇게 하냐고 누가? 아니 그렇게 해도 돈을 내야지. 근데 저는 허경영 씨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00% 허황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완전 허황된 사람은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보다 보면 이제 실현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뭐랄까 막 완전 그 좀 이상한 분은 아니고 아이디어를 열심히 내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학자 같이. 아니 법을 모르고 실패. 법을 모르고 산삼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모르고 막 떠들면 예. 그런 아이디어는 우리 저 10살짜리 애도 열심히 내. 자, 저는 실패.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제 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성추행이 너무 심각해요. 그런 건 좀.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여성 단체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뭐 페미니스트들 네. 이런 사람들 좀 잡아다가 비판하고 욕하십시오. 맞아, 그거. 치료를 목적으로 해갖고 좀 외모가 그나마 좀 괜찮은 분들 데려다가 정말 그 성추행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는데 정말 잡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아니 남편이 있는 데서도. 네, 남편 있는 데서. 아이고야, 갑자기 이제 탐사보도 르뽀가 돼버린 그런 걸 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 영상도 이제 그 파블라나 아니면은 이제 새날에도 이 영상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저작권 때문에 틀어질 수는 없지만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상민 그 지금 행안부 장관이 그 오송역을 지나가다가 모 시민 기자에게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시민 기자가 이제 계속 물어봅니다.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마련되는데 분양할 생각 있냐 없냐 하고 따지듯이 계속 물어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니까 이상민이 대답 한마디를 못하고 지나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영상을 찍으신 분이 이제 랑맨 TV의 랑맨이라는 분이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언제 기자가 됐어? 근데 뭐 기자라고 보통 부르지 않나요, 본인들이? 유튜버. 그냥 유튜버죠. 랑맨 씨 그렇게 하나요? 예. 랑맨은 내가 알기로는 기자증이 없는데. 그러면 랑맨 유튜버 랑맨 씨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좀 강단 있다,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칭찬할 건 칭찬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상민이 진짜 찍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 영상은 다 같이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이상민 장관의 그 비겁함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뭐 화를 내든가 그렇지. 대답을 하든가. 근데 네. 계속 이제 꽁무니 빼고 네. 그 보좌관이 잊지 마시죠 맞아, 이렇게 맞아. 계속 저지만 하는 그냥 도망가는 영상이잖아요 결국은. 맞아. 그걸 보면서 이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비겁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더 탐사한테는 그 압박하는 취재 뭐 말이 안 된다. 뭐 마지막 뭐 마무리를 갖다 제대로 못해서 피해를 민주진보 진영한테 다 끼쳤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하는 거 납득이 안 되는데. 내로남불 아닌가요? 아 이분이 더 탐사를 예. 비판을 한 분이에요?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그냥 이상민에게 한 행동이나 이런 취재하는 그러니까 거 우리가 속이 시원하다고는 생각이 네, 들죠. 뭐 그리고 그런 원래 부분만. 이분이 그런 걸 위주로 컨텐츠를 맞아요. 만드는 네, 친구예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윽박지르고 하는 모습들을 또 우리는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도층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또 지금 심지어 강진고 기자가 탐사 보도 전문 기자로서 그렇죠. 질문을 던질 때 맞아요. 그 질문을 던지는 태도나 이런 걸 갖고 시비 거는 중도층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런데 이분은 기자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각자의 그런 그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뭐 안홍구 TV가 그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예,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총장님도 보셨죠 영상은 뭐 어떻게 짧은 1분도 안 되는 영상이니까. 근데 뭐 저는 이 랑맨 TV라는 거를 저는 잘 모르고요. 네. 일단 이 이상민 씨에 대한 뭐 사람들의 안 좋은 감정은 우리 국민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네. 것이 아니겠어요. 네. 이 사람의 말이라든지 망발이라 그러죠. 이런 발언들이 너무 심하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 가지고 한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그 약간 중도적으로 하면서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게 좋은데 이게 일방적으로 약간 막 가서 호통치고 따지듯이 하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좀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상민 씨는 빨리 지금 아직도 왜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여러 사람들 빨리 지금 열 올리지 말고. 천공 채널에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예. 그러면 뭔가 답이 천공한테 나오지 부탁을 하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않을까요? 그러니까 천공 채널에 댓글을 달아보시면 이상민 좀 잘라줘. 아무튼 저 응징 취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상민 좀 잘라줘. 응징 취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초심님만 했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예. 예, 더 이상은 그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가 이제서야 근데 들어가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뭐 예. 저희도 또 빨리빨리 재미나게 또 뽑아내니까 예. 제가 이제 이번 주제는 이제 사진 13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채널의 이제 썸네일 대문 문구입니다. 대장동 시발은 박영수, 김만배 하필 인하대병원에 박영수 가방 모찌가 만배, 김사랑 씨와 이봉규 채널에서 대화를 나눈 그 썸네일 제목입니다. 근데 처음 썸네일부터 이미 그 오류가 있죠. 예. 인하대병원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예. 아주대병원이죠. 인하대와 아주대는 아주 멉니다. 아우, 진짜. 근데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걸 보고 발제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김사랑 씨와 이봉규 씨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처음에 이 김사랑 씨라는 분이 이제 의혹 제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왜 김만배가 서울에가 하필이면 이재명이가 그 전 빼러 간 인하대병원에 가가지고 왜 거기서 들어 누워 있냐? 인하대 병원에서 전뺀 적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대를 착각하고 인하대로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뭔가 뒤를 봐주려고 김만배가 거기 가서 응급실에 들어 누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봉규 TV를 이것 때문에 처음 한번 봤는데 왜 이봉규 TV 하는지 내가 알겠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분은 이분은 이제 김사랑이라는 김사랑 씨. 분에 예, 예. 대해 가지고 예. 어떤 분인가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찾아오죠. 예. 보니까 이재명 그 시장하고 경기지사 시절에 엄청난 그렇죠. 좀 이렇게 고소 트러블이.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벌금까지 그 법정에서 재판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그를 부르는 이봉규 씨가 나는 좀 더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뭐 봉규 형님 되게 근데 먹고 살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노력. 전 반성했습니다. 진짜 아니, 나는 저렇게 이분은 열심히 그래도- 방송하고 있는가. 아 이분은 그래도 굉장히 먹고 살기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괜찮은 줄이죠. 줄인데 저기 누구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의 그 방송을 보면서 정책을 정하고 천공의 방송을 보면서 인사를 정하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저는 이것도 민주당 쪽에서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 그 인하대가 이재명이 가서 고추 전 뺀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사실무근이고 네. 또 아주대병원에 사실- 가고 검사를 했었죠. 네.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죠. 근데 그 인하대병원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이거 냄새가 나지 않냐.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고추 얘기하다가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조금 불쾌했었습니다. 진짜. 네. 이 방송 불쾌하게 만드는 이 양반이 남의 방송 불쾌한 건 얘기하고 좀 우리 방송 불쾌하게 하여튼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하나의 그 인트로고 네.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 김사랑 씨가 자꾸 남욱과 자기가 대장동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남욱이가 박영수 뭐 물론 제 추정이에요. 박영수에게 부탁해서 수원 남문파 오땡식 오야붕을 불러요. 오땡식가 협박을 해서 이강길에게 이제 손을 떼라고 시켜요. 근데 이강길이도 강단이 있지, 가오가 있으니까 이강길이가 손을 안 떼요. 그러니까 조폭도 안 통하니까 남욱이가 250억을 이강길한테 또 제안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마치 뭔가 이제 시나리오를 조폭 쪽으로 다 몰아가서 어차피 결론은 이재명으로 끝내야 하니까 이 내용은 아니 무슨 이게 소설이에요 아니면 망상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 그 소설가 같은. 예. 근데 어디서 주워들은 그 단어 하나 하나를 가지고 나름대로 또 뭐 창작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 걸로 보여지고 이 내용은 우리 김성수 TV를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지금 우리가 보도를 몇 편에 걸쳐서 했고 그 내용하고는 1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그 사실 그 여기서 팩트 몇 개를 이야기하자면 우선 그 박영수에게 부탁해서 수원 남문파 홍땡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원 남문파가 사실은 그 수원 그 지검에다가 고발을 하기 전에 이강길을 떼내려고 하는 일들은 벌어졌던 건 사실 예. 같아요. 그 수원 남문파가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이강길을 그때 못 떼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디서 이제 이 주변에서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 박영수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내가 그렇죠. 알고 있고요. 본인도 추정이라는 단어 남욱하고 박영수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이봉규 씨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좀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보였던 게 그 김사랑 씨가 박영수가 조폭을 소개해 준 거다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봉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전라도 출신이잖아. 맞아요. 그 얘기.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뭐 호불호를 떠나서 출신이 전라도 출신이고 그러면 그래서 조폭이야? 이제 그래서 조폭을 소개한 게 박영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세창은? 이세창은 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어 이봉규한테. 아 이봉규 씨한테. 거기도 전라도니까 네네. 조폭이랑 관련이 실제로 있네. 네. 실제로 박영수 어머나, 씨는 원래 제주도가 고향이고요. 네. 네. 전라도는 목포에서 잠시 살았기 때문에 목포를 고향이라고 하는 거지. 네네. 실제로는 제주도가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사실 하나도 모르고 예. 어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은과 이강길 사이에 중재를 썼던 조폭이 또 있다라면서 김사랑 씨가 계속 얘기하면서 박영수는 옛날부터 조폭하고 무지 친했던 거예요. 검경 수사 끝에 근데 뇌물 준 이강길만 잡혀요. 5억 받은 남욱은 박영수를 변호사로 쓰고 유유히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재명과 붙어먹고 화천대유하면 떼돈 벌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에서도 사실은 남욱이가 그 박영수를 변호사로 쓴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남욱이가 빠져나온 거는 그 어느 정도 맞는 사실인데. 그걸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래서- 이 김만배요 그때 소개해 준 사람이. 그래서 여기 정치인이 누구겠어요? 이렇게 이강길을 털어내서 뭐 여기 정치인이 누구겠어요? 이재명이지 이렇게 이제 이봉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기승전 이재명으로 그러니까 요 모든 얘기를 걸 하려고 그냥 한 거예요. 성남시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성남시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조폭을 떼내고 무슨 재판을 갖다가 관여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약간 더 한 다음에 네.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음 얘기가 그 박영수랑 다 헤쳐먹고 이강길이도 털어내고 하면서 이강길이가 저기다가 턴 게 영화 아수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정치인이 누구겠어요? 하니까 이봉규 씨가 이재명이지. 이대엽이에요. 그랬더니 예. 우리 추측입니다. 그 새끼들은 고소 좋아하는 새끼들이니까 추측이라고 꼭 말을 붙여야 돼요. 라는 말을 꼭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희도 동규 추측으로 형 진짜?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 지금 다 여러분들이 추측을 저희도 추측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니요?
형. 저는 팩트로 얘기하는 오프닝을 거. 고소로 아니 시작했어.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팩트. 나는 예. 팩트 아니면 얘기 안 저는 해. 추측입니다. 예. 추측이면 추측이라고 얘기하지. 전 소설 한번 써볼까요? 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건 이재명이 마치 조폭과 무슨 큰 연관이 있는 듯이 처음 스타트부터 그렇게 끊어서 중반 결론까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성남 국제 마피아파가 스포츠 토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이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날의 이야기는 이재명이 조폭과 연관이 있다로 끝난 겁니다. 대장동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기가. 이 스포츠 토토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이야기 하려면 긴데 네. 스포츠 토토가 박근혜 정부에서 원래 오리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네. 스포츠 토토가 가지고 있을 때 박근혜 비서실장 하던 그 누굽니까 그 호남에서 유일하게 그 대표까지 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정현. 아 이정현 씨. 그쪽에서 이 스포츠 토토를 가지려고 했던 거를 못 가지게 되면서 결국은 박근혜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그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국힘당의 전신에 국회의원을 했던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또 그 관여를 돼 있고 그래서 이 스포츠 토토를 다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그쪽이 나와요. 사실은 여기 뭐 국제 뭐 마피아파 이거는 여기에 들어올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청장님 저 일요일 날 스포츠 토토 특집 할까요? 아니 낱낱이 샅샅이 가르쳐 드릴까? 형 여기서 이런 거 아이디어 빼면 아니 우리가 뭔 벼룩의 간을 빼먹어 우리 거에서 다 빼가. 아니 근데 여기 어차피 다루기가 시간상 맞아. 시간상 우리가 맞아요. 불가능해서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첫 번째는 재밌다였었어요. 재밌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자극적이니까. 몰릴 수 있겠다. 어. 자극적이고 그리고 일부 사실들은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폭이 연루돼 있다든가. 근데 아무리 봐도 뭐냐면 그럼 그 판에서는 조폭이 돌아가고 범죄가 있었던 거는 뭐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와 이재명과의 연관은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범죄가 있었다라고 하면 조폭이 관여해서 이권을 챙겼고 걔네가 무슨 수혜를 받았다. 뭐 그게 김만배가 됐든 박영수가 됐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근데 그러면은 이재명이 왜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지는 네. 설명을 안 하거든요. 네. 그냥 조폭하면 이재명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만 맞아요. 그냥 몰고 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게 그 시청자들이 흥미 중심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빨리 한 30만 되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 한 80만이더라고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전략을 다시 짜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려면 우리 80만을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야,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전 자신 있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누가 고소만 대신 맞아준다면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일 겁쟁인데 보니까. 아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소 걱정 없이 바로 또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또 중요한 주제가 바로 요거니까요. 사진 14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사타파가 저기 이런 주제로 본인의 심층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보수 결집, 철새 김한길 경이중대 중도보수 통합 세판 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한 53분 정도 되는 내용으로 올라가 있지만 사실 볼 거는 한 5분이면 다 봅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5분도 아니네요. 30초로 제가 얘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이제 검찰시켜서 이런저런 능력이 있고 막 사람들 잡아들이고 어쩌고 이건 뭐 다 해서 지금 지지율도 많이 올랐다. 나 때려 잡으니까. 하지만 그 세밀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은 못 잡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김한길이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래서 앞으로 김한길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서 예? 앞으로 뭐 그대로 얘기했어요. 예. 김한길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거다.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에서 나올 거다. 선거법 개정이 안 된다면 중도 보수의 통합을 위한 비례정당을 만드는 역할을 할 거다. 이는 수도권 총선 지휘할 임무로 국민의힘 이중대 역할을 할 거다. 윤석열은 TK, PK 지지층을 모으는 데 올인할 거고 김한길은 외양 확장의 노력, 중도층을 뭐 확장하는 데 포섭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비서실장 갔다가 나와서 당을 뭐 제 비례정당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본인은 심층 분석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뭐 까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주제를 이쪽에서 일단은 본인이 심층 분석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또 어떻게 이런 거에 생각하시는지 이런 주제에 저희들 의견 한번 얘기하자는 겁니다. 아니 일단 이 인간은 무조건 마지막에 가가지고 결론은 그거예요. 민주당을 갖다 분당하려고 하는 놈들이 있다. 네, 그걸로 끝났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저쪽은 여당이 두 개가 된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뒤에 가서는 우리가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더불어시민당 만들듯이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한테 완전히 진짜
정말 조리돌림을 당할까봐 그런 얘기를 갖다 대놓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 비례용 위성정당은 없다. 그거 안 한다고 선언했잖아요. 네네. 근데 자꾸 자기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김한길로서부터 돌아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얘기가 이 얘기야. 그래요? 그럼 저는 그렇게는 좀 안 느꼈는데 그냥.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유튜브도 정치 평론을 할 때는 네.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정치 평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오. 저는 이제 그걸 본인이 창당한다라는 이슈까지는 아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요. 지금 저쪽은 이중대에 해당되는 뭐 새로운 당을 만들 거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은 분당하면 안 된다.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그렇죠. 약간 몰빵론 비슷하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분당한 그 두 개의 당이 있는 게 위험한 건데 우리 쪽은 당을 하나로 가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속이고 있는 게 있는 거지. 네. 나중에 이제 뭐 본인이 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걸 내뱉을진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방송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민주당에다 다 찍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 지역구다라고 하면은 맞는 얘기. 이 사람은 지금 선거제도를 어떻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역구 선거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뭐 지금 당이 나눠지면 그러면 진다. 예를 들면 그 뒷부분에 이런 얘기합니다. 최강욱하고 이재명이 맞아요. 그겠죠.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럼 누가 이익이냐? 이낙연이 이익이다. 맞아. 이낙연까지 나오면 이익이죠. 그 얘기는 하죠. 근데 저는 최강욱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대선 주자로 나온다라고 하면 지지자들이 알아서 이재명을 선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낙연을 지지해갖고 미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인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대중이 싫어하는 적을 상정한 다음에 그렇죠. 그 적을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전면에 서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나를 추앙해라. 라고 하는 약간 좀 사이비 교주 경향의 가스라이팅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잘못돼 있는데 몇 가지 포인트만 잡더라도 김한길이 지금 비서실장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윤석열의 이너서클 안에서 온갖 이익의 분배나 혹은 그걸 통해서 온갖 그 구역질 나는 짓들 한 것들을 전부 다 알고 그걸 덮어줄 수 있는 자여야 돼요. 김한길은 그런 이너서클 가족이 아니에요. 좀 그런데 다르다. 외적이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김한길은 그냥 그야말로 중도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또 하나의 그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네네네. 그 지금 한동훈도 도구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진짜 가족 이너서클 안에서만 그 청와대가 아니라 그 대통령실의 비서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동되는 건데 그 구도에 대해서 다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그걸 보고서 이게 친인척 정치냐 뭐 지인 정치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김한길 어떻게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뭘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저는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 정당 생활이고 뭐 정치를 전혀 안 하던 사람이고 국힘당에서 다음 대선 주자가 없어서 급조해서 영입한 케이스다 보니까 그렇죠. 당내 세력이 사실 없어요. 예. 그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몇몇이 그 붙어가지고 그것도 윤핵관이라고 해야 될지 김핵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있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당내 지금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거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을 흔들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정계 개편을 해야 되는 거는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지 않고는 다음에 뭐 국힘당이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가가지고 당을 그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은 이 정권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 지금 검찰 출신들을 그 자기들 자리에 많이 넣고 또 민주당에 지금 그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이 분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를 자기들하고 그 성향이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세력으로
그 단맛을 아는 사람들이 여건의 그 단맛을 아는 사람들이 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찐 기득권 연대. 예. 예.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로 김한길이 필요한 거지. 필요한 거지. 진짜 뭐 김한길한테 그걸 줘가지고 전체를 만든다는 건 택도 안 되는 이야기. 이런 거를 먼저 가지고 이걸 보는 게 천국 맞다. 말로는 그리고- 택도 없는 소리. 뭐 그리고 이거 이제 같은 안 청장님처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당을 쪼갠다는 얘기잖아요. 거. 당을 쪼개면 우리는 띵호하지. 띵화. 지들끼리 똑같은 자기의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잖아. 이재명하고 최강욱 나오면 이낙연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윤핵관들이 당을 만들면 그래갖고 유승민, 이준석하고 싸우게 되면 우리만 좋지. 아닙니까? 그렇죠. 또 싸우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들을 갖다가 근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가는 건요. 지금은 숨겨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네. 자기가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만들고 내가 전사가 돼가지고 모든 그 악의 무리들을 갖다가 물리칠 사람이니까 나한테 돈을 다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겁니다. 공천 장사를 할 수도 있죠. 지난번에 예. 더불어 시민당의 그 좋은 예잖아요. 그렇죠. 그 더불어 시민당에서 재미를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더불어 시민당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도 하락하는데 그렇게 바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한테 완전히 찍히잖아요. 그러면 속여야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번 총선을 기억하시면 그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이다라고는 이제 비례위성정당을 그렇죠.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 대표를 세워놨더니 얘가 공천을 자기 맘대로 그렇죠. 해버리고 맞아, 맞아. 공천이 막 뒤집히고 아수라판이 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김한길을 믿고서 김한길한테 당을 하나 만들고 그 전권을 주면서 얘가 이거를 요리하게 만든다? 저는 윤석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망상이에요, 생각하고 망상.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사석에서 했던 얘기가 다음번 총선은 내가 치르는 거지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다고 그 해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김한길을 가지고서 무슨 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뭐 급이 떨어지는 평론인 것 같고요. 도리어 검찰들을 이용해서 국민의힘을 장악하려고 하는 네, 그런 그렇죠. 의도를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아까 그 시사블로님께서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정치에도 이제 그 자격증이 필요하다. 저는 시사블로님께 자격증 1급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예. 평론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니. 당 대표인데 지금. 저도 시민을 한 사람으로서 아이, 그럼요. 그냥 네. 자격증 남발할 네,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뭐 자격증 하나 드린 건데요. 뭐 예. 부상은 없습니까? 예? 상금이나 부상은 없습니까? 아 저래야 당 대표 되는구나. 아 이게 물욕에 강해야 당 대표가 되는구나. 그럼 알겠습니다. 1급 주는 게 다음 공천 달라고 혹시 주는 거 아니에요? 티가 나나요? 좀 많이 나죠, 제가. 네. 예. 나중에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네. 이제 저희가 또 이런 바쁩니다. 뭐, 예, 쟁정 얘기 왜 그래? 뭐 모여서 뭘 다른 게 하자는 아니고 얘기 하지 마십시오. 뭐 얘기하다가 우리 나중에 청장님 한번 수염 한번 달고 나오시면 예. 아니, 벌칙이 산타. 아니라 산타로 아, 뭐 좋네요. 그건 괜찮죠? 크리스마스 예. 특집 아니, 같이. 천공처럼 길러가 나올게요. 진짜 예. 길러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좀 헛소리 하는 건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다라는 신호입니다, 사실은 그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끝날 때 저희들이 무조건 뭐 쟁점 얘기 아니면 현안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칭찬 콘텐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기 당 대표님께서 네. 열린민주당 당 대표님이 뭐 채널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예, 저 우연히 보게 된 채널인데요. 제가 이제 그 창당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네. 뭐 힘들어가지고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막 그랬는데 우연히 본 유튜브가 Come on, You Must Come Back Home이라는 이건 채널이 서태지잖아요. 있어요. You must come back home. 근데 거기 이제 4살짜리 아이가 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진 거거든요. 띄워주시죠. 그러니까 혹시. 쇼츠 중심으로 올리는 건데 4살짜리 아이한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이 뭐야? 그럼 이 아이가 있네. 오 진짜. 있네. 4살짜리 아이가. 4살짜리 애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쇼츠만 올라가니까 몇십 초밖에 안 되는데 네. 아이의 시각에서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인내지 참아야지 뭐 이런 약간 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우수 귀엽기도 하고 왠지 그래서 그러면 한번 열린민주당은 소개해드렸습니다. 뭐야? 그러면 미래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공천? 공천. 아 저는 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 쪽은 아니고요. 민주당 그거 있죠. 우리 또 저 성수 형님께서는 뭐 또 채널 하나 아니면 뭐 혹시 보여주시고 싶은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아 저는 뭐 김성수 TV 성수대로의 심야 시사를 칭찬합니다. 예. 셀프 칭찬. 제보자의 목소리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예. 그래서 지금 TV조선과 첼리스트의 협공을 어느 정도는 막아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리고 더 탐사를 심지어 진보 유튜브들 중들도 더 탐사의 취재 방식을 공격한다고 하면서 중립 그 외줄타기를 갖다 할 때 그래도
실제로 다른 걸 다 떠나서 취재 방식이든 뭐든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이 언론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연대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저는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해서 셀프 칭찬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지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왜 이렇게 급하세요, 산타 아니, 할아버지? 저는 우리 안흥부 TV, 네. 성수대로, 어허. 시사부로 TV 네. 모두 구독 좋아요를 좀 눌러줬으면 와! 좋겠습니다. 역시 좋은데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우구 TV 역시 리더는 이래야 돼요. 이래서 제가 안 되나 봐요. 월에도 안 되네요. 예. 근데 저희 그 안우구 TV 좀 4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성수대로는 이제 18만 8천 19만 곧 예, 좀 조금 있으면 19만 갈것 19만도 같습니다. 좀 만들어 주시고요. 20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연말까지는 좀 20만까지는 좀 힘들겠네. 19만은 그래도 연말까지는 19만이 예. 되면 또 좋겠죠. 네. 그리고 시사브로 TV가 지금 6만대로 제가 기억이 네. 나는데 7만 10만은 뭐 이번 달까지는 힘들고 네. 솔직히 뭐 7만 정도까지는 네. 그래도 7만 원 가야죠. 예 가면 좋겠고 저희는 4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연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내일 화요일 8시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우리 시사브로님은 수요일 날 네. 찾아뵙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요일 날 또 시사브로님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안우구 TV 물러갑니다. 안녕. 물러갑니다. 말라 구독 좋아요 눌러라 댓글 눌러라.